그럼 두산만 그러느냐? 다른 회사들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회사채 발행의 만기가 116조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뭐 대한항공 2,400조, 하이트진로 1,430조, 코오롱 인더스트리 1,300조.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채가 돌아오는 거죠. 회사채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냥 빚이에요, 빚. 기업은 두 가지 루트로 돈을 이제 빌리는데 하나는 주식이죠.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 확보하고 또 하나는 회사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해요. 앞전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황들, 글로벌한 상황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낮은 금리에서 빚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조달해서 현금을 조달하면서 기업을 운영해 왔어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메꿨느냐? 구조는 간단합니다. 빚을 내서 운용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빚을 돌려막는 거죠. 무엇이랑 비슷할까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뭐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 우리 카드 대란 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많은 개인들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종류의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 이게 지금 회사가 등치만 커졌을 뿐이지 단위만 다를 뿐이지 개인들이 하는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서 했던 거나 회사채를 돌려막기 하는 거나 구조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단위수만 다른 것 뿐이지. 그게 바로 4월부터 진행되어지는 기업의 위기의 가능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못 갚으면 이제 부도 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고 세일즈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유럽이 막혔죠. 미국이 막혔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빚을 메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채를 살 만한 대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4월, 그리고 미국이 살아난다는 전제로 보면 5월 이후까지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다. 근데 뭐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번 돌아서 해보죠. 아무리 어두워도 언제나 열려있는 길은 있습니다. 좀 희망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 희망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미국 형님께서 이제 자꾸 이제 붐업을 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셨대요. 15일 정도 지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나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15일 정도 흐르면 말이 안 되죠. 15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좋은 길이 열릴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희망적인 언어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래서 부양책이 통과가 되어지고 또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유동성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지금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질병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원유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유동성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일 희망, 이 정도는 한번 가져보자는 거고요. 물론 질병의 문제는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치유책이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기대를 걸어 볼 만한 것이 있다면, 전체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대조정 정도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기를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겪어왔는데 2008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지금의 위기는 크지 않다. 그 당시에는 57%가 하락했고 2000년대의 닷컴 버블로 비교하면 그때는 49%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준수하다. 지금은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개장하지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까지 미국장은 3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해보면 지금 대조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패턴상에 보면 다우존스는 15%에서 30%, 대조정으로 가면 50%까지 하락을 했는데 50%의 대조정은 아니고 지금 한 35% 되니까 아마 중간 조정 뭐 정도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다, 괜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미 다 분석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간 조정에서 끝나게 되면 좀 더 희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희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부분은 유가 부분, 유가 전쟁, 원유 전쟁, 오일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미국의 형님께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희망을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사우디에 지금 대표단을 보내가지고요,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달래고 있는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잘 작동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근데 담판을 지으려고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담판을 지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산입니다. 40년 만에 미국이 오펙과 감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결정이 따를 거래요. 이거는 근래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언제 형님이 남의 결정에 따랐나요?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만한 힘도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누구의 말을 뭐 듣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되게 아름답게 보이네. 결정에 따를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미국은 전 세계 원유 부문에서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 협의를 간다는 거. 분명히 이게 사우디를 지금 달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달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와 이라크가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달래주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의 생산, 수출을 줄여주면 숨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사우디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러시아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사건들이 그래도 작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어지면 결국에는 세 부분, 질병, 유동성, 원유, 이 세 부분 중에 두 고리가 해결되어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4월 정도 지나면, 당장 3월 말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3월 말 4월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면 11월로 가면서 누차를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예상외로 괜찮게 나온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전 수치보다는 확실하게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역시 서비스 PMI입니다. 일단 충격은 서비스부터 받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분들, 미국도 역시 질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에 있어서 큰 위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규 주택 판매도 역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전 10.5%에 비하면, 그리고 예상 수치인 마이너스 2%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다음 달까지 나올 지표들은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출렁거릴지 이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자 코스피 지수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역대급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무제한급의 돈을 푼다는 사실이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상할 만한 정도의 것들,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예결할 만한 것들의 신호들은 시장에서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80년 만에 90년 만에 역대급의 상승이다, 11% 이상 나왔으니까 그 내용은 무제한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월가의 구원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아직 타결은 되지 않았지만 2,500조나 되는 돈도 시장에 나올 예상이니까 시장에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무제한급 회사채 매입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 회사들 중에 부실이 있든 없든 빚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을 100%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질병 사태가 아니면 내버려 두면 충분히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에 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조차도 다 구제해주겠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정책을 2008년도를 뛰어넘는 역대급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수 있을 부실이죠. 보잉사를 비롯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살아나겠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소호흡기를 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때가 되면 다시 그런 기업들은 부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시작이 심각한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한국 시장은 다르냐? 우리나라 시장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조 정도가 되는 돈을 시장에 제공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문제를 모면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건강한 기업들로 가는 액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래의 부실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